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화제인 유일환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중도 포기할 정도로 개발이 어려워 꿈의 신약으로 불리는 치매 치료제의 성공을 목전에 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 아리바이오입니다. 미국 임상 2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확보하고 곧 임상 3상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 화제인에서는 아리바이오의 정재준 대표를 모시고 치매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 현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리바이오에 대해서 회사 소개를 부탁드릴 텐데요. 아리,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리는 원래 우리나라 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아리랑에서 오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아리의 뜻은 작고 아름답다는 뜻부터 시작을 해서 더 크게는 큰 세계로 나가는 작은 문, 더 크게 나가면 지혜를 정복한 자라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야, 상당히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치매 치료제 AR1001에 대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AR1001은 네. 다중기작 약물입니다. 왜 다중기작 약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발병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는 그 발병 원인이 불명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항암제와 달리 하나의 타겟을 목표로 해서 약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 질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작을 같이 동시에 접근을 하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AR1001은 다중기작으로 3가지 그 기작을 가지고 있는 약물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크랩 파스웨이라고 해서 크랩 신호전달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죽어가는 그 신경세포를 억제하고 새로 생기는 신경세포를 더 많이 자라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윈트 신호전달 체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메모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시냅스 가소성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뇌에 보면 모든 신경세포 내에는 부산물이라든지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오토파지라는 그런 그 세포가 있는데 네.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켰을 때 우리 뇌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아니면 타우와 같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해주는 이걸 통해서 AR1001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메모리를 다시 활성화시켜 주면서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작의 치료자가 되겠습니다. 네. 뭐 보도가 많이 돼서 우리 뭐 신화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AR1001에 대해서 미국 이상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 얘기 때문에 지금 KOTC에서 이 아리바이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자, 이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R1001의 임상 2상은 네. 그 미국에서 진행이 됐고요. 미국 FDA의 임상 2상 허가를 IND를 받은 다음에 네.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21개 임상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 전체 환자들은 알츠하이머 초기서부터 중증도에 있는 환자 2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210명을 위약과 저농도인 10mg 그리고 고농도인 30mg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당 70명씩의 환자들을 배정을 했고요. 이게 경구투여제다 보니까 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6개월 동안 먹고 그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알약을 하루에 한 번 먹는 이런 맞습니다. 치료제라는 얘기죠? 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결과를 봤을 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10mm나 30mm 모두 위약에 비해서 이상 반응 발생 그 건수가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더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치매약은 아니면 알츠하이머 약은 10년 이상을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약효 이전에 안전성을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상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졌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 효능을 봤을 때는 30mg을 투여한 그룹에서 환자들이 임상 시작하기 전에 그 인지 기능이 그 임상 후에 약 4점 정도가 좋아졌습니다. 그거를 에이다스코그 13이라는 인지 기능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하는데 네네. 이 4.1이라는 의미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저희 AR1001이 약효가 입증되었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성공적인 치매 치료제, 즉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네네. 인지 기능이 최소 3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예, 예. 이미 저희들은 그거를 능가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이런 다국적 제약사도 임상 3상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리바리오의 그 치매 치료제 앞서서 조금 이제 강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경구용이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강점, 차별점이 있는지 좀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치매 치료를 위한 치료제 개발의 노력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암제를 개발하듯이 단일 표적, 단일 물질로 시작을 했어요. 즉 네. 뇌에 쌓여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거나 아니면 아예 생성되지 않게 하거나 그렇게 시작을 했고 다들 항체와 같은 바이오 의약품으로 시작을 해서 다 주사제로 개발이 됐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AR1001은 합성 신약이고요. 경구용 제제로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번 먹을 수가 있어서 복용 편의성이 굉장히 좋을 뿐 아니라 그 이외에 이번 임상을 통해서 안전성이 완벽하게 확보가 된 그런 약물이라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 항암제 이후에 가장 크게 주목받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치매 치료제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이 성장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시장 규모로 말씀드리기 전에 유병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유병률. 게 예.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현재 알츠하이머의 유병률을 보면 65세가 되면 10명 중에 1명이 알츠하이머 환자입니다. 85세를 가게 되면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연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요? 절반 이상으로 뭐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경우도 이 치매 환자의 수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고 2030년에 127만 명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약물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증상을 약간 개선해주는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NMDA 이니비터라고 그래서 NMDA 저해제가로 해서 5가지가 약물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 그 효과를 가지고선도 현재 팔리고 있는 그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13조, 국내는 약 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는 효과적인 치매 치료제가 아니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나온다면 그 시장은 쉽게 30조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치매 치료제 외에 아리바이오의 다른 신약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도형 통합 신약 개발 시스템
ARIDD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또 아리바이오가 열심히 또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RIDD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들끼리는 REDD라고 부릅니다. REDD? 예. 네, 알겠습니다. R이가 앞에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선도용 통합 신약 개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은 다중기작 약물을 개발하는데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후보 물질의 선정과 평가서부터 상업화까지 이론화를 시켜서 모든 걸 통합되게 한 그런 시스템으로서 다중기작에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 안에는 3개의 플랫폼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다중기작 타겟이라든지 그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리닝 시스템이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중기작 약물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실험을 할 때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조직을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중기작 약물은 기존에 해왔던 모든 약물의 개발, 그 임상 개발 시스템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혁신적인 그런 임상 개발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약물을 개발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폐혈증 치료제도 아리바이오에서 개발하는 신약 후보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AR2001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아까 그 치매 치료제는 AR1001. 네, 맞습니다. 예, 폐혈증 치료제는 AR2001. 기억하기가 쉽죠. 예, RE 할 때 RE, 네. AR에다가 2001. 이 AR2001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것도 역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폐혈증 치료제인 AR2001도 다중기작 약물입니다. 그래서 기작을 보게 되면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네. 사이토카인이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염증 반응이 막 올라오는 거를 억제를 시켜주고 두 번째로는 호중구를 활성화시켜서 그 호중구가 몸에 들어와 있는 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네. 그런 두 가지 작용을 통해서 폐혈증 환자의 생존율을 급격히 올려보겠다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그 폐혈증 환자도 이렇게 치사율이라고 하나 사망률이 되게 높잖아요. 한번 네. 걸리면. 네. 75%입니다. 많은 특히 이제 그 노인분들이나 이제 기저질환이 심한 분들이 폐혈증으로 사망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네. 자, 어떤 그 치료제인지 후보 물질 신약인지 한번 좀 설명 좀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생존율을 증가시키는데 지금까지 개발한 거는 모든 전임상 시험까지 다 끝냈고요. 임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임상약을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 원료는 스윗에서 이미 생산이 완료됐고 저희들이 임상약을 개발하던 도중에 코비드 19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약 제조가 좀 딜레이가 예. 지연이 됐고 최근에 미국이 다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저희들도 임상약 제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다시 재개를 해서 올 6월 말 7월이면 임상약 제조가 완료되고 올 3, 4분기 내에 저희들이 미국에서 임상 일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AR2001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였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네. 코로나 중증 감염증 환자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과정들이 폐혈증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예, 뉴스 보도가 좀 네. 많이 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을 한 거는 저희들 2001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그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결과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시켜준 것뿐 아니라 코비드 19 바이러스의 그 억제와 함께 이게 옆으로 퍼지는 것을 네. 막아주는 그런 걸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임상 일상이 끝나더라도 아마도 앞으로 그 코로나 19는 네. 백신이 나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는 꼭 있게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참 순탄치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돈도 좀 많이 들어갔을 것 예. 같고요. 자, 창업하신 배경과 함께 그간의 소회도 참 궁금한데 사실 대기업 그 최고 경영자 CEO 분들이 이런 난치병 시장에 내가 한번 자리를 걸고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여러 명이 나섰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잘 못 듣거든요. 네. 자, 창업 배경과 함께 그간의 그 어려웠던 그 날들의 어떤 그 장면들 한번 좀 몇 개 좀 전해주시죠. 지금은 좀 웃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 난치성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것은 블루오션과 똑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신약 개발 컨설팅을 하면서 보니까 국내 제약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기업들 아니면 대기업의 오너들 분들이 다 이거를 그 레드오션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오.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 예. 그거에 이제 파라다임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레드오션으로 이거를 보시고 거기에 이제 작은 돈을 투자를 해서 꼭 성공을 하시겠다. 아니면 기술이 참 괜찮은데 그거를 초기에 기술 이전을 하면서 리턴을 투자를 회수하는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움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임상 개발을 통해서 성공하는 걸 보여준다면 네. 국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여러 젊은이들한테 도전 의식을 한번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들하고 국내에서 얘기를 했고 같이 뜻을 함께하는 분들하고 창업을 준비를 했고요. 그분들이 이제 저하고 인연이 참 좋은 인연이 돼서 창업 멤버들로 같이 참여를 하셨고 그분들이 저한테 영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와서 한번 꽃을 피워보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용기를 갖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초기에 이렇게 보면 제일 힘들었던 거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파이낸셜 시스템이 외국하고 너무 많이 달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꿈은 많았지만 많은 시간을 신약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구하러 다니는데 굉장히 많은 낭비를 했고 네. 두 번째는 국내에서 그때만 해도 신약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서운함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저희들이 치매 치료제를 개발할 때 다중기작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러면 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만 해도 들어본 적이 없고 거의 그 소외당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거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처음에 그 고통받는 환자를 생각하고 처음의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꼭 인내를 가지고 갈 때 우리 꿈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 그게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국내 바이오 벤처들이 그 절차를 밟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이상 정도 되면은 뭐 기술 이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대표님은 조금 기술 이전보다는 좀 상장을 좀 가겠다 이렇게 먼저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IPO 진행 상황 좀 들려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 이전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될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삼상은 삼상대로 준비를 하고 가고 예. 있고요. IP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추가 임상 결과가 6월 말에 끝나고 7월 말이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12개월 투여 자료를 완벽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은 미국 FDA하고 임상 이상 완료 미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때 임상 3상에 대한 객관적인 디자인을 협의하고 올 연말 내에 임상 3상 IND를 넣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비춰봤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자금은 IPO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IPO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가 나오는 것과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구했던 모든 결과물들을 종합해서 내년 잘못 말씀드렸네요. 올
3, 4분기에 오. 기술 평가를 받는 것으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올해 3, 4분기, 예. 2021년 3, 4분기에 네. 기술 특례 평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지금 열심히 다 준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내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는 뭐 코스닥 상장도 상당히 구체화, 가시화 되겠네요. 보니까 네. 계획대로라면. 내년 1, 4분기, 2, 4분기 요 안에는 네. 그 IPO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향한 그 포부가 우리 정재준 대표님 남다를 텐데요. 예, 고생도 많이 하신 게 막 얼굴에 좀 보입니다. 네. 앞으로 그런 그 포부, 그다음에 미래 비전을 어떻게 좀 그리고 계시고 그거를 향한 그 각오도 한번 동시에 한번 들려주시죠. 네. 지금까지 아리바이오는 그 난치성 치료제를,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다중기작 약물을 개발을 해오는 프로덕트 회사였습니다. 네. 프로덕트 컴퍼니라고 하죠. 그러나 저희들의 미래 비전은 글로벌 치매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발돋움하는 게 저희들의 미래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REDD라는 플랫폼에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중기작 약물 개발 플랫폼을 같이 하고, 두 번째로 이 치매의 발병 원인이라든지 여기서 반응하는 단백질들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스크리닝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치매는 뇌 혼자의 그 질환이 아니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습니다. 학계에서 굉장히 그 연구가 활발하게 돼 있는데, 특히 소화기관인 장과 뇌와의 관계를 같이 연구를 함으로써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까지 저희들이 REDD 합쳤을 때 저희들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치매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져가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치료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한 개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시작이었던 자기 가족에 대한 아주 소중한 기억을 없애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를 보실 때도 치매 환자나 가족들을 보실 때 그분들은 어느 누구의 다른 사람들의 부모이고, 그리고 저희들을 여기까지 있게 헌신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들입니다. 그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리바이오의 꿈은 글로벌 치매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치매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올해 글로벌 치매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25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치매 치료제 완성에 8분 능선을 넘은 기업 아리바이오를 만나보셨습니다. 그동안 불치병으로 여겨지며 인류를 괴롭혀온 치매가 정복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재준 대표님 고맙습니다.